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어제 갑작스러운 미국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후폭풍이 일고 있고, 또 미국 언론들도 다양한 분석들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뉴욕타임스의 칼럼이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저명한 칼럼니스트죠, 니콜라스 크리스토프의 글인데 상당히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미 주류의 북한 관련 생각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도대체 이 뉴욕타임스의 칼럼 내용이 어떤 것인데 이렇게 파격적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뭐 상당히 좀 파격적인 것 같아요. 볼 때는 이 니콜라스 크리스토프 이 칼럼니스트가 After the Trump Kim Failure라는 제목으로 이제 칼럼을 썼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그 실패 이후 뭐 이런 이제 내용이 될 텐데, 일단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배딜에 합의하기보다 노딜을 택한 것은 옳았다, 이렇게 옹호했습니다. 네. 예, 뭐 자신이 거기까지 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적당한 딜을 합의하고 뭐 그런 장면을 연출하는 것보다는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는 과감하게 노딜 택한 건 옳았고, 근데 그것보다도 일단 거기까지는 뭐 상황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상태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끌어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말들을 하고 뭐 비판도 하고 있지만, 냉정하게 객관적인 현재 상황을 놓고 볼 때 완전한 비핵화를 끌어내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당한 타협을 통해서 핵동결을 목표로 협상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러니까 이 니콜라스 크리스토프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는 이제부터 미국의 대북 협상 목표가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핵동결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할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시행착오가 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너무나 비현실적인, 현실적으로 이뤄내기가 어려운 그런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목표에 맞춰서 일을 하려다 보니까 일이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처음부터 불가능한 그런 어떤 그 목표를 세워놨다. 따라서 가능한, 현실적으로 타협이 가능한 그런 목표를 세우고 일을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핵동결로 바꾸면 충분히 북한과 딜을 이뤄낼 수 있다. 이게 이제 뉴욕타임즈의 주장이고요. 그래서 이 미국 주류가 지금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런 것이 아닌가. 이 사람이 이 칼럼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도 있어요. 북한은 사실 미국에서는 관심권 받기다. 북한에 대해서 평상시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미국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다. 도발밖에 없다. 도발을 해야지 그때서야 미국이 북한을 바라본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 북한이 결국은 그런 이제 도발을 한동안 하다가 멈추고 지금은 협상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기회에 협상을 성사시켜 가지고 북한을 미국이 통제할 수 있는 안으로 끌어들여야 된다. 그래서 통제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완전한 비핵화를 계속 주장하면은 북한은 결코 미국의 통제 안에 들어오기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핵동결로 가야 된다. 이게 지금 이 얘기여서, 글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좀 파격적인, 지금 상황에서는 좀 그런 제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좀 종합해 보면은 적당한 타협을 해서 미국이 북한의 핵 동결을 이끌어내는 게 그게 이제 중요한 거다라는 건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핵 동결을 해준다면 미국 측이 양보를 해야 되는 게 분명히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니콜라스 크리스토프 이 칼럼니스트 얘기는 미국이 너무나 많은 것을 양보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북한이 핵동결을 뭐 전제로 해서 이제 타협을 한다고 한다면 미국도 거기에 걸맞는 정도의 양보만 해주면 된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의 논리입니다. 따라서 북한 핵동결에 대한 대가를 리즈너블 프라이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리즈너블 프라이스, 리즈너블한 프라이스를 미국이 지불한다면 그 정도면 미국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 북한이 핵동결 정도 하면서 미국에게 지나친 프라이스를 요구하면 당연히 그건 안 된다. 이게 이 사람의 얘기고요. 그래서 이 리즈너블한 프라이스가 도대체 뭐냐? 이제 그게 중요한데, Relaxations of Sanctions on Inter-Korean Project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한 사이에 프로젝트, 경제 프로젝트를 허용하는 그런 정도 차원의 대북 제재 일부를 완화하는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정도를 북한이 받아들인다면 이것과 핵동결을 맞바꾸는 것은 나쁘지 않다. 이게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의 주장입니다. 따라서 개성공단 재개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하고 남북 철로 연결하고 이런 정도는 미국이 용인해 줄 수 있는 수준이다.
그 정도 해주면서 북한이 핵 동결을 확실하게 해준다면 이 정도면 리저너블한 프라이스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남북한 경제 프로젝트는 미국에게 나쁘지 않다고 보는 이유가 남북한 경제 프로젝트라는 건 결국 앞으로 계속 활발하게 한국과 북한이 교류하고 그러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북한과 이제 교류할 수 있는 이제 길이 열리게 되는 건데 그걸 통해서 북한을 정상 국가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밸류가 있다 이렇게 이 사람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어떤 그 상황 변화를 통해서 어떤 그 타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가능성이 있는 딜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따라서 남북한 간의 교류를 추진할 수 있게 해주자 뭐 이런 얘기고요. 외부 세계 지분이 남북한 경제 프로젝트를 통해서 북한에 자리 잡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외부 세계의 투자라든가 이런 게 이제 북한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럼 이런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지금은 너무나 그 북한 내에서의 권력이 공고하지 않습니까? 김정은 정권, 뭐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정권이 공고한데 이런 김정은 정권을 서서히 약화시킬 수가 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당장은 김정은 정권을 흔들기가 어려울지 몰라도 그렇게 일단 시작을 해놓으면 언젠가는 지금 같은 철옹성 같은 정권이 흔들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현실적인 이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가 얘기하고 있고요. 일부 남북 경협을 허용하는 정도의 제한적인 제재 완화로 핵 동결을 끌어내자는 것. 이제 그것이 이제 이 사람의 메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것이 북한의 반발을 잠재우면서 리스크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미국 입장에서는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는데 이 정도면 아주 값싸게 대가를 치르면서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고 매니지먼트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지금 뉴욕 칼럼니스트의 주장입니다. 그럼 뭐 이 사람의 주장은 이렇게 들어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거나 똑같네요. 아 그렇습니까? 똑같죠. 이거 뭐 지금 현재 핵 동결하고 문재인 그다음에 남북 경제 완화하고 그다음에 뭐 다 주고 바꿀 거 받자 지금 그 얘기. 문재인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를 오늘도 3.1절 기념사에서 그 사람이 말은 그렇게 하죠. 그렇지만은 완전한 비핵화가 지금 뭐 안 된다는 거를 그런 전제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건 뭐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과 똑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완전한 비핵화가 안 된다는 거는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간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어찌 됐건 명목상으로는 분명히 완전한 비핵화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 뉴욕 타임즈의 이 저명한 칼럼니스트가 처음으로 핵 동결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근데 핵 동결이라는 거는 더 이상 핵을 만들지 말고 현 위치에서 중단하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더 이상 그러니까 영변 핵시설도 그럼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핵은 그냥 가지고 있게 해주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미국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냐 이거죠. 좀 이게 근데 이 사람의 글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뭐 컬럼니스트니까 뭐 자기 의견을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건 얘기할 수 있는 얘기겠지만은 이제 그런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단순한 컬럼니스트라고 볼 수가 없고요. 글쎄요. 뭐 굉장히 뭐 이 사람이 저명한 언론이고 또 아시아 전문가고 또 주류 정치권에 상당한 발언권의 인물이라는 점은 저도 동의를 해요. 그래서 뭐 관심을 좀 놓아지고 있다. 이제 이런 느낌이 있는데 과연 이것이 그런 것인가? 이 사람이 이런 뉴욕 뉴욕 타임즈에 이런 칼럼을 쓰면 이제 미국의 정치인들은 다 한 번씩 보면서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이 사람의 영향력이 있고요. 이 니콜라스 크리스토프라는 사람은 그 미국에서 가장 저명하고 영향력 있는 칼럼니스트고 또 뉴욕 타임즈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1986년부터 14년 동안 홍콩과 베이징, 도쿄에서 뉴욕 타임즈 지국장을 지냈고요. 특히 1989년에 천안문 사태 때 직접 그 천안문 사태 현장에서 군인들이 인민들에게 총격을 가하는 순간에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다르푸르 인종학살 관련해서 2006년 칼럼도 써면서 세계의 인종학살을 알린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천안문 사태와 다르푸르 인종학살로 2번이나 퓰리처상을 수상했던. 그래서 이 사람 별명이 시대의 목소리, 이 시대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뭐 이런 얘기도 듣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사람이 쓰는 칼럼은 거의 뭐 미국 정치인들이 정독한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북한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굉장한 전문가입니다. 지금 뭐 도쿄, 홍콩, 베이징에도 지국장, 뉴욕타임즈 지국장으로 있었다고 하지만 이 사람이 1989년, 2005년 그리고 최근인 2017년 세 차례나 북한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사람이 2017년에 방문한 건 기억하시겠지만 2년 전 2017년에 정말 그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당장이라도 한반도에 전쟁이 날 것 같은 당장이라도 미국이 북한을 공습할 것만 같은 그런 위기감이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북한을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천안문 사태 때도 현장에 있었지만 이 사람의 지론은
그런 그 긴박한 순간에 현장에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들어갔고요. 특히 2017년 같은 경우에 전쟁 위험이 고조돼 있는데 너무나 이 미국에서 지나치게 안이하게 바라보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을 안고 방북했다. 이렇게 그 당시 자신의 소감을 입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칫하면 한반도에서 수백만 명의 생명이 걸리는 그런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공식 대화 채널도 없었어요. 공식 대화 채널도 없을 때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북한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북한에 대해서도 자기가 직접 몸으로 느끼고 체험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사람이 지금 이런 그 핵동결이 현실적이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신이 2017년에 북한에 갔을 때 느낀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보유한 핵무기를 절대로 내주지 않을 것이다. 지금 미국이 원하는 건 영변 핵시설 같은 핵시설 폐기는 당연하지만 그것만 갖고는 부족하고 보유하고 있는 핵 리스트, 핵 목록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핵 리스트를 달라는 거 사실상 지금 갖고 있는 핵무기를 내놓으라는 것과 거의 같은 소리인데 그걸 지금 북한이 못한다는 얘기죠. 받아들이지 않았죠. 네. 그것까지는 힘들다는 얘기예요. 물론 뭐 최종적으로 가면 언젠가 그것까지 가능할지 몰라도 지금 당장 절대 그건 불가능하다는 얘기고 따라서 이 사람이 2017년에 북한을 방문했을 때도 자기도 그걸 느꼈다는 거죠. 김정은 위원장이 절대로 이미 만들어 놓은 핵무기를 그냥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걸 느꼈기 때문에 지금 완전한 비핵화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한 비핵화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이 사람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협상의 진전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를 자꾸만 내세우면 미국 스스로 이 운신의 폭이 줄어드니까 이제 핵동결을 내세워서 일단 진전을 시켜놓고 그러면서 북한이 핵동결까지 간 상황에서 사실상 이제 자신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는 지경으로 이제 몰아가는 것이 최선이 아니겠는가. 이제 이게 이 사람의 주장인 것 같아요. 따라서 북한에 대해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리저너블한 프라이스로 북한 핵동결을 끌어낼 수 있다면 미국은 그 길을 가야 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those are worse goals if the price is not too high. 그래서 프라이스가 너무 높지만 않다면 굉장히 그것은 이 가치 있는 목표가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주장이고, 지금 민주당이나 이런 쪽에서 현재로서는 야당이기 때문에 북한과 협상도 비판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비판을 강하게 하고 있지만 만약에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에서 어떤 사람이 후보로 나와서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도 결국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정책을 내놔야 되는데 단순히 북한의 비판만 하는 걸로는 안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 사람이 얘기하는 어떤 이런 식의 주장이 상당히 좀 가능성 있는 대안으로서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나의 의견이 될 수는 있겠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뭐 개인적인 의견으로 우리가 치부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그 미국 주류 사회의 어떤 의견을 대변하는 그런 글이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연방 정부가 할 수 있는 좀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점에서 이 칼럼이 주목을 받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도 협상을 해서 북한을 끌어내 가지고 모든 것을 양보를 얻지 못하면 어느 정도라도 양보를 얻어내야지. 그게 아니라면 무력으로 제압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 사람의 주장은 그거거든요. 지금 현재 북한의 위치도 그렇고 중국, 러시아, 일본 등에 둘러싸여 있는 그 위치도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을 무력으로 공격한다는 것도 비현실적이고 현실성이 없는 얘기고 그렇다고 아예 협상도 안 한다면 제재만 계속 가하고 있다면 북한은 계속 중국이나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버틸 것이고 그러면 오히려 그 북한을 도와주는 꼴이다. 따라서 핵동결이라도 확실하게 얻어내고 북한이 영변 핵시설이라든가 하여튼 더 이상 핵무기를 못 만들어내게 일단 만들어 놓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핵무기는 서서히 이제 없앨 수 있도록 또 방법을 찾아보자. 아마 이게 이 사람의 논리인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글쎄요. 지금 현재 미국 분위기가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사람의 이 칼럼이 이제 어제 나왔으니까 지금쯤은 아마 많은 워싱턴 정치인들이 읽어보면서 서로 생각들을 하고 아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이 니콜라스 크리스토퍼를 98년도에 서울에서 만났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그때 구치소에 있을 때 와서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아주 스마트한 기자였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